네, 안녕하세요. 주간 스타트업 뉴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가 2년 전에 2021년에 저희들이 아마 이맘때였던 것 같은데요. 클럽하우스 열풍이 한참 불 때 제가 오디오 전문으로 해서 스타트업 뉴스를 매일 아침에 진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벌써 2년이 다 돼가는데요. 그때 대본으로 썼던 게 지금의 흔히 말하는 스타트업 뉴스의 그 뉴스레터가 됐고요. 그 이후에 계속 뉴스레터를 보내드렸었는데, 예, 클럽하우스가 갑자기 서비스가 거의 뭐 죽는 바람에 저희가 눈물을 머금고 예전에 오디오 방송을 거의 중단했었는데요. 이번에 다시 이번에는 비디오로 바꿔서 유튜브에서 매일이 아니고 주간으로 해서 이렇게 다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주간 스타트업 뉴스 오늘 첫 시간이고요. 베타 테스트를 베타 방송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시간 정도 매주 이렇게 찾아뵐 예정이고요. 한 주간 있었던 스타트업 뉴스를 좀 분석을 하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더 심도 있게 들여다보고요. 그 다음에 관련 업계에 계신 분들, 스타트업 생태계에 계신 분들, 특히 화제의 인물이라든지 아니면 주요 이슈가 될 만한 곳에 해설해 주시는 분들을 모시고 미니 인터뷰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좀 이따가 제가 뉴스를 좀 전해드리고요. 지난주에 저도 CES를 다녀오긴 했는데 CES에 정말 많은 한국 분들이 오셨거든요. 특히 스타트업 유레카간에 정말 터져나갈 정도였는데 CES 어떻게 됐는지 좀 다녀오신 분하고 같이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뉴스레터 지금 매일 아침에 메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뭐 감사하게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구독을 해주셔가지고요. 점점 구독자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더 많이 구독해 주시면 더 많이 저희가 힘을 내서 여러분들께 더 좋은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레터는 매일 아침 지금 평일에 전해드리고 있고요. 아래 주소 또 QR코드 보이시죠? 화면에서 QR코드 찍어주시거나 아니면 나중에 클릭해 주시면 뉴스레터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12,000분 정도가 지금 구독을 하고 계신데요. 뭐 최근에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구독해 주시면 발행하고 있는 저희들도 굉장히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굉장히 많은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스타트업 생태계, 저희가 1월 달이니까 신년을 맞아가지고 굉장히 많은 정책들이 발표가 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투자 혹한기라고 하지만 1월 달임에도 불구하고 초반에 뭐 연초에는 거의 투자를 안 하는 분위기인데 투자도 꽤 많이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어떤 소식들이 있었는지 일단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처음으로 꼽은 소식은요. 중기부가 최근에 발표한 정책입니다. 그렇죠. 작년 2018년, 19년부터 해서 21년 정도까지 하지만 중기부가 생기고 난 이후에 굉장히 많은 정책들이 발표가 됐었고 작년에 이제 정권 교체가 되면서 중기부가 또 이제 새롭게 지금 이제 또 도약을 하고 있는데요. 중기부에서 굉장히 많은 정책을 냈는데 최근에 제가 그 와우 테일에서 발행됐던 뉴스들 추이를 쭉 살펴보니까 이 기사가 가장 많이 클릭이 된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요. 지금 중기부의 정책이 과연 무엇이냐? 초격차 스타트업을 육성을 한다. 이 부분에 굉장히 많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중기부가 사실은 3대 정책을 발표를 했거든요. 초격차가 이제 디지털이라고 하는 거로 묶여 있고, 그다음에 뭐 글로벌이라는 주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함께 살자, 함께 상생하자라는 키워드도 있었는데 디지털과 관련된 가장 큰 키워드 중에 하나가 초격차 스타트업입니다. 초격차 스타트업 1000이라는 프로젝트를 지금 이제 중기부에서 굉장히 밀고 있고요. 그 10대 분야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헬스, 미래 모빌리티, 친환경 에너지, 뭐 로봇, 그다음 빅데이터 AI, 사이버 보안 네트워크, 뭐 우주 항공 해양, 차세대 원전, 양자 기술 이 10개의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폭의 지원을 하겠다. 1,000개를 키우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특히 이제 관심을 받는 게요. 팁스 중에서도 딥테크 트랙이 생겼습니다. 팁스의 딥테크 트랙이 생겨서 올해 120텀을 선발할 예정이고요. 운영사가 아마 3억을 투자를 하면
15억 원의 3년간 15억 원의 R&D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굉장하죠. 지금은 1억을 투자하면 운영사가 1억을 투자하면 일반 팁스 같은 경우에는 2년에 걸쳐서 5억 원을 지금 현재 R&D 지금 자금을 지원해 주는데요. 딥테크 팁스 트랙 같은 경우에는 운영사가 3억 투자하면은 15억 원을 R&D 자금으로 3년간 매칭해 준다. 1년에 그러니까 5억 원씩 매칭해 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굉장히 많은 분들께 지금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가 지난주 와우테일 가장 인기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굉장히 많은 게 되고 있고요. 특히 여기 주목해야 될 게 작년에 창업지원법이 개정이 되면서 스타트업의 정의가, 그러니까 창업이라고 하는 창업 지원의 범위가 10년으로 확대가 됐는데요. 여기에 지원 대상이 공식적으로 10년 이하로 확대가 됐습니다. 특히 이제 이 10대 분야에 들어있는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7년이 넘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 다시 한번 체크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더 좋은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딥테크 팁스는 120팀을 선발을 합니다. 올해 한 해 동안. 그래서 아마 지금 운영사들한테 몇 개 정도 할 수 있는지를 신청을 받아서 아마 흔히 말하는 추천권을 배분하는 작업을 아마 지금 시작을 했을 겁니다. 주변에 이제 우리 팁스 운영사들 만나보면 우리 딥테크 트랙에 뭐 TO를 몇 개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이따 이야기가 흘러나오겠죠. 아직까지는 아마 확정은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조만간 발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이제 볼만한 소식들 밑에 이렇게 같이 묶어놨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이 자료는 배포할 예정인데요. 와우테일을 통해 다시 배포를 하겠습니다. 그때 한번 다시 보시면 내일 아침에 아마 뉴스레터를 통해서도 아마 배포가 될 예정이니까 이거 한번 보시면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창업 지원 사업에 3.6조 원의 예산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3.6조 원이면은 작년과 비교해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융자라고 하는 사업들, 융자 사업이 한 굉장히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실제 창업 지원 사업에는 1.2조 원 정도가 투입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좀 나중에 기사를 찾아보시면 세부 분야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또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6조 원은 작년하고 큰 차이가 없는데 실제로 지금 우리 이번에 그 창업 지원 사업의 예산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굉장히 우려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아마 몇 가지가 이렇게 좀 우선순위가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우선순위가 조정이 돼서 흔히 말 예창패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줄어드는 듯한 느낌이고요. 다른 곳에 뭐 창업 중점 대학이라든지 이런 쪽은 좀 더 늘고 해서 전체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와우테일에 보면 저희가 이제 다 태그를 분류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기사들을 분류하고 있는데요. 저 위에 이렇게 보이시죠? 가버먼트라고 하는 거하고 팔러시가 이제 창업 지원 정책에 관련된 것들을 모아놓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 링크를 눌러보시면 실제로 정부의 창업 지원 정책이 어떤 게 나와 있는지가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가장 인기 많았던 기사,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이제 구체화되고 있는데 그 내용 확인하시고 이제 관련 공고들 나오면 부지런히 지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식은요, CES 관련된 소식입니다. CES 소식은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참가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CES 현장에서 제가 참가하신 분 중에 우리 KB 인베스트먼트 지난번에 저희 인터뷰에 나와주셨는데 이지혜 상무님을 만나가지고 우리 이 첫 방송에서 나오셔가지고 CES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렸고요. 좀 이따 인터뷰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저도 갔다 왔는데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가 지금 유레카관이라고 하는 스타트업들이 전 세계 스타트업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제가 가서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이게 이제 맵이거든요. 유레카관의 맵인데 빨간색으로 제가 다시 표시를 했습니다. 이것들이 뭐냐면 한국관입니다. 한국관이 이번에는 많이 이렇게 좀 뭉쳐서 나간 곳도 있지만 여전히 좀 한국의 여러 기관들이 좀 나눠서 나온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걸 다 모아 보니까 저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 유레카관 전체 중에 저 정도의 면적을 차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뭐 어떤 분들이 코엑스에 온 것 같았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였는데 굉장히 진짜 많은 한국 스타트업들이 있었고요. 저기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저희가 입구 쪽인데요. 입구 쪽인데 저기가 뭐냐면
프랑스관입니다. 프랑스관도 굉장히 압도적으로 많은 저렇게 딱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라 프렌치텍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달고 굉장히 모여 있는데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보시면은 저 빨간 면적을 다 합치면은 노란 면적보다 더 넓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아마 유레카가는 한국 스타트업이 점령을 했다 이렇게 봐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뭐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실제로 나와 있는 출품한 뭐라고 전시를 한 우리 스타트업의 어떤 수준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2019년에도 한번 갔었는데요. CES 때. 그때는 뭐 이스라엘관이라든지 몇몇 관에 가면은 제가 좀 약간 주눅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수준이 한국이 가장 최고가 아니었나. 뭐 양쪽으로 질적으로 가장 최고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한국 스타트업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져 있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좀 이따가 우리 KB 인베스트먼트 이재 상무님 모시고 같이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찍었던 사진입니다. 제가 가서 찍었던 사진인데요. 특징적인 게 저 코리아관이라고 돼 있는 게 이제 코트라가 이렇게 모아서 나왔는데요. 굉장히 많은 지방에 계신 우리 지자체에서 창업 지원하는 기관들이 다 모여서 많이 나왔고요. K 스타트업과는 우리 창진원을 중심으로 해서 또 많이 뭉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특징적인 게 이번에 서울대, 뭐 카이스트, 연대, 고대, 게다가 포항공대, 포스텍까지 정말 한국에 있는 주요 대학들이 다 개별 부스를 마련하고 전시에 나섰다고 할 수 있고요. 저기 보이시죠? 제로원도 이번에 현대자동차가 독자적으로 부스를 차리고 굉장히 크게 스타트업들을 전 세계에 자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좀 이따가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이 방송 보시는 분들 나중에 이 구독하시면 매일 아침에 가만히 있으시면 메일로 가장 최신화된 최근의 따끈따끈한 스타트업 뉴스를 배달해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들이 스타트업 투게더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2건을 공개를 했었습니다. 뭐 여러분 혹시 스타트업 투게더라는 인터뷰 프로젝트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우리 스타트업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그분들 중에 저희가 그래도 나름 이렇게 좀 엄격한 절차를 선발을 해가지고 지금 투자자분들께 그분들의 이야기를 가장 잘 들려드릴 수 있는 인터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타트업 투게더라는 이름으로 작년에 49팀을 인터뷰를 했었고요. 49팀 중에 실제로 많은 스타트업 분들이 후속 투자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2팀을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CES 가기 전에 2팀을 인터뷰를 하고 갔다 왔는데 CES 가 있는 동안 2건이 인터뷰가 공개가 됐습니다. 첫 번째는 국내에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시도가 되고 있는 키덜트 쇼핑 플랫폼인 팅고랜드를 하고 이 스타트업이고요. 여기도 작년에 투자를 굉장히 이미 많이 받았는데 이번에 시리즈 A 투자를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키덜트라고 한 용어 자체가 그죠? 키즈와 어덜트 그러니까 다 큰 성인이 어떻게 보면은 좀 캐릭터를 가지고 노는 이런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시장이 급격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전부터 굉장히 팅고랜드가 독보적인 위치를 가지고 지금 현재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투자를 받은 지가 좀 한 1, 2년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투자 혹한기를 맞아가지고 저희 스타트업 투게더 문을 두드려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같이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인터뷰를 검토해 보시면 팅고랜드가 얼마나 또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지 아마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인터뷰를 했던 담당자로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 데이터라고 하는 게 실제로 흔히 말하는 이제 키덜트와 관련된 데이터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곳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가장 큰 강점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우리 스타트업 1인 자영업자를 위한 업무정산 관리 사스를 만들고 있는 페이워크의 우리 대표님 손수인 대표님을 모시고 또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 정말 실행력이 어마어마하신 분이라는 걸 느꼈고요. 실제로 지금도 굉장히 많은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영업자분들이 좀 뭐 이렇게 IT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많고 뭐 굉장히 좀 나이가 드신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1인이 하시기 때문에
흔히 말해서 뭐 세금 계산서나 뭐 흔히 말하는 견적서 내는 데도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클릭 몇 번만으로 바로 견적서나 이런 걸 발행할 수 있게끔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사스 서비스를 현재 제공을 하고 있고요. 뭐 여기를 통해서 지금 거래된 금액이 벌써 몇백억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는 뭐 수익 모델을 지금은 이제 뭐 다양한 수익 모델을 이제 뭐 테스트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나중에는 실제로는 돈을 받지 않고 여기에 돈이 모이게 되면은 그 돈을 매개로 해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겠다, 이렇게 포부를 밝혀주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 뭐 직접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연락처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그 작년부터 보니까 작년 3월에 첫 인터뷰를 저희가 공개를 했더라고요. 작년에 49팀을 했고요. 올해 2팀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흔히 말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2팀을 했었고요. 작년 말에는 스타트업 혹한기, 투자 혹한기라는 주제로 스타트업 분들과 투자사 분들을 모시고 인터뷰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총 보면은 뭐 55번을 했었는데요. 실제로 스타트업 분들은 51팀이 저희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인터뷰 리스트가 기사 형태로도 물론 저희 와우텔에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뭐 검색하면 다 찾을 수 있고 태그로도 다 묶여 있으니까 쉽게 찾을 수 있는데요. 좀 더 편리하게 보시기 좋게 저희가 노션에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기 나와 있는 아마 나중에 링크 누르시면 바로 접속하실 수 있는데요. 와우테일 홈페이지에서도 위에 있는 상단의 메뉴 누르면 바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뭐 분야라든지 시리즈, 그러니까 투자 단계라든지 그 다음에 실제로 원하는 유치하고자 하는 금액 이런 것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요. 다 소팅해서 검색해서 어떤 분야만 특정해서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봐주시고요. 올해도 계속해서 저희가 인터뷰를 적극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저희가 지금 여기에 제가 아직 뭐 광고 비슷하게 치지는 않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딥테크 스타트업들을 많이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인터뷰를 해보면 뭐 이렇게 좀 말을 잘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여전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서비스나 제품에 대해서 제대로 표현을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딥테크 분야는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기술 분야다 보니까 기술에는 굉장히 자신이 있으신데 투자자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한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제품이나 기술에 대해서 제대로 표현을 못 하시는 분들, 핵심을 잘 설명을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스타트업 투게더 같은 경우에는 딥테크 스타트업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그분들이 투자자들한테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많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잘 보고요. 미리 사전 미팅 다 해서 잘 다듬어서 투자자분들한테 본인들의 이야기를 기술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뭐 저희 팀들 다 지금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오늘 뭐 사실은 저희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것도 지금 제가 너무 이게 퀄리티가 좋아가지고 이렇게 방송을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신데 여기는 저희 홍대 근처에 연남동에 있는 넥스트 프레임이 운영하고 있는 스튜디오입니다. 굉장히 시설이 잘 되어 있으니까요. 혹시 이런 방송을 원하시는 분들도 한번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터뷰 보셨죠? 인터뷰 보시면 굉장히 수준 굉장히 높은데요. 여기서 다 찍고 있으니까요. 스튜디오가 무려 3개나 있는 곳입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뉴스레터 구독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있어서 펀딩 소식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투자 혹한기라고 하는데 투자는 여전히 계속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고요. 뭐 사실 지금 연초기 때문에 사실은 다 놀지 않을까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전히 대형 투자를 받는 곳도 있고요. 아마 대부분 작년에 결정이 돼서 작년 말에 투자가 돼서 발표가 지금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근데 여하튼 뭐 발표된 시기로 보면은 일단 올해기 때문에 올해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좀 주목받은 큰 대형 투자가 지난주에 있었던 대형 투자 4가지 정도 먼저 정리를 했습니다.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1.2조 원의 투자를 받았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뭐 이건 여기는 뭐 사실은 아니죠. 스타트업 레벨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가 한번 일단 굉장히 큰 투자 소식이기 때문에 카카오 중에서도 아마 가장 크게 투자를 받던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다음에
아이디어스를 운영하는 백패커라는 우리 스타트업이 있죠. 작년인가 재작년에 텀블벅도 인수를 했었는데요. 이번에 시리즈 C 투자 단계에서 200억 원을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HR 테크라고 할 수 있는 레몬베이스가 이번에 70억 규모의 시리즈 A 투자를 받아서 누적 투자액 140억을 달성했다는 소식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마인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아토머스가 60억 원 규모의 시리즈 B 브릿지 투자를 받았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뭐 투자 혹한기라고 하지만 받을 곳들은 받고 있다. 또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 외에 지금 보시면 이렇게 많은 지난주에 있었던 투자 소식들입니다. 예전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 좀 투자 규모가 좀 줄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또 연초라는 걸 감안하면 그래도 꾸준히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뒤에 보면 이제 시드 투자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대담회를 열지 않았습니까? 투자자분들을 모시고 투자 혹한기 때 어떻게 시드 투자하시는 분들 어떻게 할 거냐고 대담회를 연 적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올해보다는 작년보다는 더 공격적으로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추세가 뭐 시드 단계 투자에는 여전히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시드 단계에 계신 이제 막 스타트업을 시작을 하거나 하시는 분들은 투자 혹한기 물론 뭐 영향을 받지는 안 받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시드 투자는 그래도 많이 할 거니까요.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지원 정책도 그렇게 줄지 않았습니다. 줄지 않았고 시드 투자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뭐 안심까지는 아니더라도 너무 위축되지 말고 창업을 하셔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까 보신 것 특히 딥테크 쪽은 지금 굉장히 많은 지원들이 오히려 더 많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기술을 가지고 있는 우리 딥테크 쪽 스타트업 분들은 더더욱 좋은 기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위에 이제 펀딩이라고 저희가 적어 놓은 거는 이제 태그로 펀딩이라고 하는 거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펀딩을 아마 클릭해 보시면 이제 투자 소식들 뭐 싸그리 다 정리되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12월과 11월에도 100억 이상의 대형 투자 수익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미 제가 작년에 뉴스레터 보내드릴 때 정리를 해서 보내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많은 회사들이 지금 현재 100억 이상 투자를 12월 달에 받았고요. 11월 달에도 이렇게 많은 회사들이 받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제가 주목할 거는 여기 12랩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죠. 여기 영상 AI 만드는 회사이고 해외에서 국내 그러니까 한국 분들인데 해외에서 아마 출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시드 단계에서 165억 투자 받았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A4X라고 읽는다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그 블록체인 인프라 쪽을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는 스타트업인데 여기도 시드 단계에서 165억 투자 받았습니다. 여기는 순수 국내 투자자들이 그만큼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드 단계에 굉장히 이 정도의 투자를 받는 것도 굉장히 유례가 없는 일인데 지금 현재 투자 혹한기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좋은 스타트업들에 대해서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따졌을 건데요. 그럼에도 이렇게 좋은 스타트업들은 굉장히 큰 투자를 받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투자를 할 돈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투자자분들이 돈은 분명히 가지고 계시고 이제 앞으로 뭐 모태펀드가 줄어든다고 하면서 향후에는 뭐 투자할 펀드가 좀 줄어들 수 있겠으나 지금은 굉장히 많을 거고요. 좋은 아이템이 있으신 분들이면 지금 훨씬 더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시 한번 또 뉴스레터 구독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다음 소식도 들어가겠습니다. 인수합병과 관련된 소식인데요. 지난주에는 사실 인수합병 소식이 없었는데요. 아마 모든 분들이 이 업계에 계신 분들이 제일 소망하는 게 아마 활발한 인수합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투자자분들이나 스타트업분들이나 흔히 말해서 본인들이 노력하신 거 가지고 IPO를 가기에는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확률이 낮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인수합병 M&A를 통해서 엑시스를 해야 되는 투자자분들도 회수를 해야 되고요. 창업자분들도 그걸 통해서 새로운 또 동력을 얻어서 해야 되는데 국내는 아시다시피 M&A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활발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많이 활발하지 않습니다. 아마 창업 지원 기관에서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흔히 말해서 뭐 세컨더리 펀드에 대해서도 강화하고 있고요. 뭐 좀 적극적인 M&A를 많이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M&A 소식은 저희가 꾸준히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한 달 정도 이거보다 훨씬 많은 소식이 있었는데요. 인수합병 소식입니다. 최근에 눈에 띄는 거는 저희가 이제 예전에는 대기업이 그러니까
자금력이 있어서 스타트업을 인수를 해줄 것이다. 해줘야 한다. 그래야 시장이 잘 돌아갈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실제로 뭐 그런 경우도 많은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타트업을 인수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성장한 스타트업 또는 이제 막 성장하고 있는데 투자를 받거나 뭐 돈을 마련해서 본인들이 약점인 곳들을 인수를 해서 가는 케이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앞으로 이런 사례가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인수합병 관련된 소식이 있으면 와우테일에 전해주시면 빨리빨리 저희가 전해드리고요. 어떤 스타트업이 어떻게 인수가 되는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계속해서 추적해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저희가 이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뭐 저 개인적인 좀 소망인데요. 사실은 모든 스타트업이 다 좋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아마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업도 분명히 계실 거고 그분들이 좋은 인력을 가지고 아마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인력을 이렇게 좀 흔히 말하는 재능 인수하고자 하는 뭐 스타트업 내지는 대기업들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기업이 어려운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어렵다는 건 잘 말하지 않으니까요. 저는 좀 솔직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어려워질 때 미리 말씀을 하고 어디 인수를 뭐 당하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쉽지 않은 건 저도 뭐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좀 그런 인터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를 좀 사라. 우리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번에는 뭐 좀 여건이 안 맞아서 안 됐지만 훌륭하게 회사를 엑시트하고 적은 금액에서 엑시트를 하고 다음에 더 큰 걸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제가 뭐 인터뷰 내지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좀 많은 분들께 알려주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잘 이렇게 몇 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잘 안 나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사가 어려워졌다는 거를 남한테 이렇게 공개한다는 것 자체가 아직도 한국적이 아니겠죠. 모든 사람들이 아마 꺼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좀 용기를 내실 분이 계시면 저한테 좀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인수합병을 위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뉴스레터 이야기 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지금 지원 사업들이 드디어 이제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11월이 넘어가면서 12월 달에는 거의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뭐 민간이 됐든 공공이 됐든 지원 사업이 거의 없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1월 달이 되면서 뭐 1월 말 또는 2월, 뭐 3월 벌써까지 지원 사업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좀 임박한 거 두 가지를 먼저 정리를 했고요. 이거는 이제 와우테일의 뭔가 기사 발행된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라 이거보다 훨씬 많은 지원 사업들이 뭐 kstartup.co.kr에 가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 너무 많으니까요. 저희들이 그나마 와우테일을 통해서 전해드린 기사로 발행했던 소식들 중에 먼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1월 27일 날 두 기관이 지금 이제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오렌지 플래닛에서 상반기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참여팀 모집하고 있고요. 500글로벌 여기는 이제 뭐 글로벌 엑셀러레이터죠. 여기서도 시드에 해당되는 팀들의 초기 스타트업을 모집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게 1월 27일 날 마감이니까요.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놓치지 마시고 여기를 한번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도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많은 1월 30일까지 또는 뭐 2월 초, 뭐 2월 말까지 롯데벤처스 같은 경우는 2월 그 26일까지 윤민창의투자재단 같은 경우는 3월 1일까지도 현재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나오는 것들이 대부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시드라든지 굉장히 얼리 스타트업들을 모집을 하고 있는 지원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공공이라기보다는 민간에서 공공은 아마 뭐 예창패를 비롯해서 아마 3월, 4월이 넘어가야 이제 본격적인 공고가 나올 겁니다. 지금은 대부분 민간에서 모집하고 있는 것들이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 보시면 어떤 스타트업들을 찾고 이제 나올 테니까 우리한테 맞는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투자 혹한기니까 하나로 선정이 돼가지고 따뜻한 지원을 받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지난주에 있었던 뭐 여러 가지 소식 중에 투자 소식이나 뭐 주목해야 될 뭐 헤드라인급에 해당되는 거 빼고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소식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기업은행이나 스파크랩 같은 경우에는 벌써 이제 본인들의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참여한 스타트업을 선정을 했습니다.
특히 IBK 창공 같은 경우에는 74개사나 선정을 했고요. 스파크랩 같은 경우도 뭐 전통적이죠. 뭐 10기에 지금 벌써 이르렀는데 9개사를 선정했다고 합니다. 아마 이런 곳에 선정된 팀들이 조만간에 굉장히 뭔가 좀 투자를 받거나 유명해질 가능성이 큰 팀들이죠. 그래서 어떤 팀들이 선정됐는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올해의 어떤 뭐 추세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거를 엿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최근에 이제 그 투자 혹한기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매출 나는 스타트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 있었던 소식 중에는 오토 차량 관리의 마이클이 매출을 100억 원을 돌파했다는 소식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우리 대표님도 김기풍 대표님도 저도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매출을 100억을 올해 돌파했다고 하니까 참 굉장히 저도 굉장히 신기했고요. 승승장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명품 수선 럭셔리 애놀도 매출이 500% 상승했다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스타트업 분들이 지금은 아마 좀 뭐 시드 단계를 지나서 뭐 프리 시리즈 A나 시리즈 A 단계에 투자를 유치하려고 하시는 우리 창업팀들은 매출에 많이 신경이 쓰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출 관련된 소식이 있으면 잘 정리해서 또 저희들한테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많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뭐 좀 주목할 소식은 슬롯이라는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뭐 4대 뭐 세계 4대 뭐 스타트업 축제라고 표현을 하는데 주로 핀란드에서 12월 달에 주로 열리고 있는 행사인데 여기를 슬러시 D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약간 스피노프 시리즈를 한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이 슬러시의 스피노프 행사를 부산에서 개최하는 거를 이렇게 따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반기에 부산에서 개최가 될 것 같은데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진짜 스타트업 채용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뭐 굉장히 채용을 많이 지금 하고 계실 텐데요. 저희들한테 보도자료로 전달된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서 지금 채널 코퍼레이션에서 엔지니어 직군의 6개 분야에 지금 집중 채용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채용이나 이런 소식도 있으시면은 저희들한테 많이 알려주시면 뭐 지면을 통해서 그러니까 뭐 와우테일을 통해서 뭐 기사로 내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주간 이런 우리 스타트업 뉴스 할 때 모아서 많은 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첫 시간인데요. 첫 시간이라서 이게 아마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했던 내용이 거의 아침마다 지금 발송해 드리고 있는 스타트업 뉴스에 매일 발송해 드리고 있는데 거기에 주요하게 들어가 있는 꼭지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꼭지들을 주간으로 모아서 그중에서 저희가 좀 집중해야 될 것들을 좀 선별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아마 저희가 이걸 진행하면서 새로운 뭐 분들도 여기에 모실 거고, 뭐 MC를 더 모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초대 손님도 모실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원격에서 인터뷰도 저희가 자주 시도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따가 저희가 이제 잠시 쉬었다가 아까 CES와 관련된 저희가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CES와 관련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릴 때는 우리 KB 인베스트먼트의 이지혜 상무님께 하고는 저희가 원격으로 연결해서 또 저희가 또 새로운 차원의 방송 스킬로 한번 여러분께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뭐 전하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잠시 화면 조정 시간을 가지고요. 1분 뒤에 저희가 우리 CES 소식을 전해드리러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뵙겠습니다.